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지만은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추경을 하고 있죠. 제가 선거 때부터 트럼프의 관세 정책, 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다음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돈을 풀기 좋은 구조다. 돈을 풀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주식 사세요, 저렴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가 폭등이라는 악재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버블은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는 시작과 동시에 1차 추경을 진행했고요. 또 2차 추경을 진행하면서 2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25만 원 지원은 반대를 해요. 하지만 받는다면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문재인 정부 때 인플레이션,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죠. 이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다 벌었어요. 하지만 집이 없던 무주택자들은 벼락 거지가 됩니다. 똑같아요. 돈 푸는데 혼자 그 돈을 못 받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받지 못하게 되면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면은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돈을 푸는데 그러면은 그 돈 어디서 나오는데? 네, 국채 발행합니다. 빚이에요. 나중에 우리 또는 후손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거고요. 1차 추경 포함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207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요. 전체 35조 원가량의 추경을 발행하게 되면요, 2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2.84%가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채권을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은 채권을 사는 입장에서는 공급과 수요에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채권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금리를 7번인가 연속 인하를 했죠. 그런데 독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상승한 다음에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전 세계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각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돈이 풀리면 물가가 급등하고 다시 금리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5월 29일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도 국채금리가 급등을 해버렸죠. 한국은행 입장에서 난감한 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풀려가지고 소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진작이 돼야 되는데 시중금리가 다시 올라가 버린 거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유동성 함정, 돈은 풀어봤자 물가만 올라가고 경기 활성화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활성화보다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통한 한번 리셋을 한 다음에 부채 해소를 통해서 다시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라는 게 저의 주장인 거예요. 그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문제고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저는 과거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이유는 마지막에 정리를 했습니다. 경제 지표를 통해서 왜 추경을 하고 돈을 지속적으로 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예요. 먼저 2025년 5월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을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한 1%대로 물가가 안정화 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 GDP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전형적인 경기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민간 소비 및 고정 투자를 보면은 초록색이 민간 소비인데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5만 원씩 주면서 민간 소비를 하자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노란색인 건설 투자가 급감을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이 심각한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쪽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 기성 차트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건축 부분, 토목 부분 전부 다 폭락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해결될 기미도 없고 건설사도 부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신협, 새마을금고들도 부도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하자, 재개발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나마 서울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재개발해서 건설사들 좀 먹고 살게 하자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파트 공급하면은 아파트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제는 보상금 2배, 3배 지급하고 아파트 공사하는데 은행들이 돈을 빌려줘요. 대출. 그리고 분양할 때 개인들에게 또 돈을 빌려줍니다. 이게 전형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이에요. 아파트 공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하고 나면요. 아파트 가격이 막 급등을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또 그 높은 가격으로 집을 사고요. 그리고 수익의 대부분을 은행이나 건설사들 또는 시행사들이 다 나눠 먹게 되는데 이게 정말 짭짤한 게 대장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는지 아시죠? 부동산이 엄청나게 남는 장사입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 및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2022년 이후에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소비자 심리 지수 보면은 작년 계엄 이후부터 뚝 떨어져 있죠. 또 있습니다. 국내은행 연체율로 가계 신용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죠. 점선은 2015년 이후에 10년간의 장기 평균 수치인데 그거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최근 자금 흐름이 지난 10년 평균보다 더 안 좋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부채 탕감해 줄게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으로 보는 게 부동산, 민간 소비인데 거기에 맞게 돈을 푸는 정책들을 내세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돈을 푸는데 큰 효과를 보기 힘들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거다라는 게 저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지. 이재명 정부가 적재적소에 돈을 풀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리고 이와는 좀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채가 떴죠. 그리고 서울주택 가격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준공후 미분양을 보면은 비수도권이 훨씬 더 많죠. 그렇다면은 제 예상컨대 추후에 이재명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지방 부동산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 다시 이재명 정부는 민간 소비 활성화와 건설 같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추경 같은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저는 이 정책들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서 말했던 유동성 함정 같은 물가만 급등시키고 경기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임대보증금 비중이 2024년 기준 77%로 대부분 돈을 벌어가지고 부동산에다가 돈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 또 상승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야 될 거고 또 높은 이자를 내게 되면은 소비는 하락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버블을 터뜨려 가지고 부동산 쪽에 자금이 묶이는 거 또는 흘러가는 것을 막자라는 거고 그 자금으로 소비를 만들자라는 게 저의 주장인 거예요. 자, 경제 대국이었던 미국이 1980년 오일 쇼크로 자금이 원유로 흘러가니까 금리 급등시켜 가지고 더 이상 원유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이 버블 붕괴, 주가 급등하고 부동산 계속 급등하니까 금리 인상시켜 가지고 버블 붕괴 터뜨려 버렸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오지만요. 그렇게 터뜨려야지 우리가 남미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일본에 대해서 비웃었지만은 지금 살아남아서 미국하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정부에서는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리자는 의도이지만요.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럼 부동산 급등하면은 이자 비용 급등 또는 월세 급등하게 되고요. 국민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허덕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문제, 실업률, 청년 실업, 또는 출생률 악화, 물가 급등 이런 것도 전부 다 저는 부동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버블을 터뜨리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을 깨지 못하면요, 남미처럼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집을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